중국, 한나라 말기, 황궁에서는 십상시라 불리우는 10명의 내시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가운데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켜 온 나라가 전쟁에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이때 한나라 황실의 후손인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만나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 포벌에 앞장서 공을 세우지만 황건적이 진압된 이후에 그 공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조그만 고을의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비 삼형제는 황궁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횡포로 이 작은 벼슬마저도 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황제가 죽고 십상시라 불리우는 내시들과 외척 사이의 정권 다툼인 십상시에 난이 발생하였고 이 틈을 타고 지방의 군벌인 동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수도인 낙양을 점령하여 황제를 인질로 잡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황실의 실권을 장악한 동탁이 스스로를 상국이라고 칭하며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니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충신 왕유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양딸인 초선의 미모를 이용하여 동탁과 동탁의 부하인 여포를 이간질하였습니다. 미인계가 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지만 황실의 권력은 장악하지 못하고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동탁을 대신하여 황실의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횡포에 시달리던 황제는 이각과 곽사를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둘 사이의 싸움을 틈타 옛 수도인 낙양으로 도망쳐서 산동의 실력자가 된 조조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황제를 구하자 황제는 조조에게 대장군과 승상의 벼슬을 내렸고 조조는 황실의 실권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유비 삼형제가 장악하고 있던 서주와 소패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에 유비와 장비는 명문가 출신의 군벌인 원소에게 몸을 위탁하였습니다. 한편 큰형인 유비의 행방을 모른 채 합의성에 있던 관우는 조조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형님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떠나겠다는 조건을 걸고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일단 관우의 항복을 받은 조조는 관우가 천하의 명장임을 알고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재물과 벼슬 그리고 적토마를 주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원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유비가 원소 밑에 있음을 모르는 관우는 조조를 위하여 원소의 군대와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사람을 보내 자신이 원소 밑에 있음을 알리자 관우는 조조 곁을 떠나 유비와 합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 조조는 관우의 충성심에 탄복하여 관우를 순순히 유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를 찾아가는 관우의 길은 순탄치 않아서 황하를 건널 때까지 관우는 5개의 성문에서 조조의 부하 장수 6명을 칼로 베어야 했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떠날 때 유비도 원소의 진영을 빠져나와 삼형제가 다시 결합하게 되었고 원소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와 관도에서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군사를 모두 잃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갈공명의 명성을 듣게 된 유비는 공명을 직접 3번이나 찾아가 간곡한 부탁을 한 끝에 자신의 책사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명은 손건이 다스리던 오나라로 가서 유비와 손건이 힘을 합쳐 조조와 전쟁을 치르자고 손건을 설득하였습니다. 공명은 적벽에서 오나라의 수군으로 하여금 조조의 대군에게 동남풍을 이용한 불화살 공격을 하게 하였습니다. 수전에 약한 조조의 군대는 쇠줄로 배들을 수십 척씩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배와 군사들을 순식간에 다 잃고 산속으로 황급히 도망치다가 관우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관우를 유비에게 순순히 돌려보내준 예정을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관우에게 부탁하였고 결국 관우는 조조를 놓아주었습니다. 한편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유비는 형주와 양양성 등을 차지하여 커다란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유비가 차지한 땅에 대해 오나라의 손건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유비와 손건의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손건의 오나라가 유비가 다스리는 형주를 쳐들어왔고 전투 중에 관우와
관우의 수양 아들 관평이 손권에게 잡혀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조조는 죽은 관우의 혼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 황제를 폐위하고 국호를 위나라로 정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나라 황실이 이렇게 무너지자 한나라 황실의 후손인 유비도 국호를 총나라로 정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비는 장비와 함께 직접 오나라를 쳐서 관우의 원수를 갚기로 하지만, 장비는 원한을 품은 부하 장수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였고, 장비를 죽인 부하 장수들은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유비는 관우의 아들 관은과 장비의 아들 장포와 함께 오나라를 쳐서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하다가 일흥에서 대패하여 병석에 눕게 되고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켜달라는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은 공명이 여러 차례 위나라를 공격하지만 전쟁 수행 중에 병사하게 되었고, 위나라에서는 실권을 휘두르던 승상 사마이가 죽은 뒤 그의 차남 사마소가 총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사마소가 죽자 장남 사마염은 위나라 황제를 내쫓고 나라 이름을 진나라로 정하여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사마염은 오나라마저 정벌하여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였고, 이로써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